정보톡톡 오늘은 차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의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글에 설명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칭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고문, 재해, 사고 등을 경험한 후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질환입니다. 비슷한 외상을 또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방어 기제가 발동하며 막연한 피해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 즉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외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는 견해를 제기합니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바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보고 계신 그림은 월터 랭글리의 1894년 작품 슬픔은 끝이 없고입니다. 그림을 보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인이 얼굴을 감싼 채 깊은 슬픔에 빠져서 흐느끼고 있죠.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힘든 일들이 연이어 온 것 같네요. 생생한 인물 묘사와 배경을 통해 그림 속 주인공의 힘겨운 삶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올 수 있죠. 이 젊은 여인에게도 그런 모양입니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애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조용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분 같습니다. 가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침묵으로 표현하는 마음의 언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죠. 해가 지면 다시 뜨기 마련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동트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막막한 시간 동안 조용히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는 것,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픔이 너무 많고 그 아픔까지 상품화가 되는 요즘 세상에서는 이 좋은 말조차 왠지 식상한 위로로 들릴 때가 있는데요. 정신치료에서는 아픔만큼 성장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PTG입니다. 외상 사건을 겪고 트라우마를 입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정신적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죠. 단지 트라우마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적 변화를 경험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눌 것.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외롭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둘째, 두려운 기억을 피하지 말 것. 고통스러운 기억은 억누를수록 더욱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히려 더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고 나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점차 고통은 줄어들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 자신이 맡은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등 일상의 경험들이 고통으로 얼룩진 기억들을 희미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넷째, 술과 담배로 잊으려고 하지 말 것.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는데 술과 담배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기억을 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자꾸만 술과 담배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죠.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 적당한 신체적 활동은 긴장과 불안을 줄여줍니다. 여섯째, 뒤집어 생각할 것. 이른바 역설적 사고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말이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인 것처럼 말이죠. 일곱째,
마음의 고통이 심하다면 조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 혼자서 끙끙대기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충격이 심하면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전문적 도움을 받아서 이를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김선현 교수가 제시하는 7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느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겪은 불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장애처럼 안고 지낼 건지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건지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